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페이지는요, 46페이지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화면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는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같고, 일단 시험 공부를 시작을 했으면 어떤 시험이건 간에 무조건 이제 붙어야 되는 그런 숙명이 있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대충 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공부를 할 때는 일단 처음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일단 붙겠다. 뭐 누가 붙어서 칭찬을 하고 뭐 떨어져서 비난을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 공부를 시작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수험생 숙명이니까 무조건 붙겠다. 그 다음에 최대한 내가 점수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 강의를 이제 임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보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행규칙 16조가 뭐야? 무기관리 수칙이죠? 여기 지금 시행규칙이니까 행정안전부 0이었었습니다. 거기 사항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청원주 및 청원, 경찰은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무기관리 수칙을 준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2항, 2하를 읽었었는데 이제 1항을 읽습니다. 1항도 양이 많아요. 보겠습니다. 지금 주어가 뭐냐면 1항에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입니다. 이 청원주는 다음 각호에 따라서 무기와 탄약을 관리하라. 그래서 무기와 탄약 관리, 무기와 탄약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한다? 청원주가 하는 거야. 청원주가 하는 겁니다. 청원 경찰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 8호까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보죠. 1호부터 보겠습니다.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중요합니다. 경찰청장이야, 시도경찰청장이야? 경찰청장이 정하는, 그래서 무기와 탄약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 탄약, 출납부 및 무기, 장비, 운영 카드를 갖춰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뭐야? 출납부하고 무기, 장비, 운영 카드입니다. 출납부와 운영 카드입니다. 2호입니다.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해서 관리 책임자, 그래서 우리가 책임자란 말 이제 할 건데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가까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관리 책임자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무기와 탄약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호, 무기고, 무기창고죠.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복층, 2층은 안 됩니다.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나 방수, 방화 및 총받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둬야 됩니다. 4호, 무기고하고 탄약고는 서로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이격을 시켜야 되죠.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격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외딴 곳입니다. 그 다음에 5호부터 읽어볼까요?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 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여기 나오는 게 누구였어요? 열쇠는 청원주가 보관하는 게 아니죠? 아까 무기와 탄약에 대해서 관리 책임자, 이건 누가 알고 있어? 관할 경찰서장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관리 책임자가 열쇠를 보관하되 근무 시간 이후에는 숙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된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게 낯설지가 않지만 나중에 지문상으로 보면 헷갈려요. 다시 한번. 이중 잠금 장치를 하고 그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합니다. 열쇠는 관리 책임자. 열쇠 관리 한 번 더. 열쇠 관리 한 번 더. 열쇠 관리 한 번 더. 열쇠 청원주가 아닙니다. 열쇠 관리 책임자가 있어요. 열쇠 관리 이렇게 외우시고 6호도 읽어볼까요?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 실태 할 때 실자 보이죠? 실자. 관리 실태. 여기 시옷 보이죠? 실태 며칠? 3일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지금 6호에 보니까 주어가 누구야? 청원주입니다. 청원주는 경찰청장, 이것도 나오죠?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 파악하여 다음 달 며칠?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 통보가 아까 거기 2호도 있었죠? 2호 있었고 그 다음에 통보가 지금 6호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나오네요. 통보가 7호도 있네요. 읽어볼까요?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이 분실되거나 분실, 이거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도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훼손되는 등의 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지체 없이 늦지 않게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뭐 뺏겼다, 뭐 도난당했다, 이거 통보합니다. 통보 또 나왔고 8호입니다.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야, 이거 지금 배상 책임이 나오는데 배상 책임을 누가 정했냐? 경찰청장이 그 전액 배상하라고 정합니다. 다만 전시나 전쟁이나 사변이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시도 경찰청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8호에 지금 주체가 두 개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분실, 도난, 훼손, 빼앗긴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액 배상하는 게 원칙인데 전쟁 중이나 사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누가 인정합니까? 시도 경찰청장이 인정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뭐야? 전액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시험에서 잘 냅니다. 그래서 8호 옆에다가 별표를 2개 하시고 시험에서 나오면 헷갈리게 출제합니다. 바꿔 출제하든지 다른 주체를 집어넣겠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호.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액 배상은 누가 정한다? 경찰청장입니다. 다만 전시, 사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시도 경찰청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배상할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또 한 타임 지났으니까 전 시간에 2항부터 읽었는데 또 까먹었겠죠? 눈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그 소총 한정당 탄약 몇 발이야? 15발 이내요. 권총 한정당 탄약이 7발 이내로 출납하는 거죠? 그 다음에 3호에 보니까 2항의 3호. 그 선지를 누가 하게 하는 거야? 2항의 주체가 청원주죠? 그러니까 청원주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서. 청원주는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는 것이고, 수리 요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경찰서장한테 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4항에 보니까 무기탄약 지급하면 안 되는 경우 있었죠?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6항 7항 비교라고 되어 있나요? 무기와 탄약을 뭐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즉시 회수했죠? 그런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한테 통보를 하면 통보받은 경찰서장은 14일 이내에 나와서 현장 방문을 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까지 기억하시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있구나. 17조 있네. 17조부터 읽어볼게요. 48페이지.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할 경찰서장은, 서장이니까 이제 뭐 근처에 있겠죠. 매달 1회 이상 청원 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해서 복무 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무기 관리 취급 사항을 감독을 합니다. 근데 수시로 관리 감독하는 건 청원주죠. 하지만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합니다. 그 다음에 18조입니다. 청원경찰의 신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그럼 법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 법을 얘기하는 거죠. 청원경찰법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형법상에만 뇌물을 받았으면 이제 뇌물죄로 공무원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경우는 공무원으로 보지만 그런 경우 외에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청원경찰의 신분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 어떤 이중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19조 보죠. 근무 배치 등의 위임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19조.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무슨 표시냐, SS가. 이게 좋아, 19조. 근무 배치 등의 위임인데, 지난 시간에 위임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위임. 한번 읽어볼게요. 경비화법이 등장하네요. 무슨 법?
경비업. 이 교재가 시험 꼭 시리즈인데 청원 경찰법 및 경비업법 두 개 돼 있죠. 그 뒤에 이제 경비업법 제가 또 강의하는데 지금 이제 청원 경찰법 먼저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비업자니까 경비원이 아닙니다. 경비업자는 그 경비원을 두고 있는 경비업체 사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 그 사장님이네.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은 이제 계약인데 일을 맡은 거죠. 도급 계약으로 일을 맡았을 때, 도급 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등장합니다. 지금 주어가 뭐야? 청원주는. 그러니까 케이스가 뭐냐면 청원주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한테 중요 시설의 경비를 이제 맡겼어. 그때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 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본인이 갖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도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한 해당 경비업자, 이걸 경비업자를 경비업체 사장입니다.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일반적인 위임이 아니고 어떤 경우냐? 케이스가 뭐야?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청원주로부터 도급받았을 때 그 말이겠죠. 그때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 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 위임할 수도 있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다음 2항에 보니까 청원주는 1항에 따라 경비업자에게 청원 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원 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 들여다보면 지금 원래 청원주가 보수나 그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징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청원주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누가 가지고 있어? 위임했으니까. 경비업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원주는 1항에 따라서 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약간 느낌이 좀 간섭하지 마라 뭐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조 권한의 위임인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네. 20조 권한의 위임이다. 이제 우리가 이쪽 시행 영 가면은 좀 이렇게 세부적인 게 잘 나옵니다. 이게 왜 잘 나올까 보니까 1호, 2호, 3호, 4호까지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딱 좋아요. 객관식으로 보자. 시도 경찰청장은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위임을 밑으로 하는 거니까. 다만 청원 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단서조항. 청원 경찰 배치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야. 그러니까 경찰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가 2개 있네. 그러면 양시, 만약에 서울시와 옆에 있는 성남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하나의 도시야.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그래서 하나의 경찰서니까 그런 경우에 한정하여 위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의 조건이 붙죠. 단서 조항에 청원 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 그 관할 경찰서장한테 위임한다. 어떤 걸 위임하냐? 청원 경찰 배치 결정. 너무 심하네. 왜 심해? 원래 배치 결정 우리 지금까지 뭘로 배웠어? 시도 경찰청장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경찰서장한테 위임할 수 위임한다.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한다. 야, 이게 뭐야?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지 않아? 이 조문이 엄청 중요한 거야. 뜬금없이 갑자기 모든 걸 다 바꿔버리잖아. 위임한다. 나중에 시험 문제 어떻게 만들어도 돼? 원래는 시도 경찰청장이었지만 이 사람은 서장한테 위임한다라고 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다시 한번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요청이 뭘까? 요청. 청원경찰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요청하는 경우 있죠? 이런 권한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법 4조 2항 3항 8페이지입니다. 거기 4조 1항에 보니까 시도경찰청장한테 신청하는 거죠, 청원주가. 그 다음에 3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 시도경찰청장은 청경찰 배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그 기관장한테, 경영자한테 배치할 걸 요청할 수 있다. 이거죠? 요, 지금까지 시도경찰청장이라고 배웠는데, 이거를 뭐야?
관할 경찰서장한테 위임한다. 엄청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배치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청원 경찰의 임용 승인. 임용 승인은 미리 한다고 하죠. 미리. 청원 중에 미리 임용 승인 받잖아. 누구한테? 시도경찰청장. 근데 이것도 역시 관할 경찰서장한테 위임한다. 아니, 시도경찰청장이 해야 되는 걸 왜 다 위임을 하고 그러지? 3호도 볼게요. 청원조에 대한 지도 감독상 필요한 명령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법 9조의 3 2항입니다. 25페이지. 우리 청원중은 청원경찰에 대한 감독권과 교육권이죠. 그 다음에 25페이지 하단입니다. 9조의 3. 그 청원주를 누가 지도 감독해? 시도경찰? 청장이 지도 감독한다고 했잖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누구한테? 관할경찰 서장한테 위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이렇지.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지만 워낙 바쁘신 분이 시도경찰청장이니까 잽싸게 관할경찰서장한테 위임한다. 이런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몇 개 있다고? 시험에서 엄청 잘 나오는 별표 2개. 사실은 시험 문제는 법률보다 이렇게 시행령이 내면 되게 어려워요. 별표 2개 해놓으시고 20초 중요합니다. 아, 다 끝나갈 만하니까 또 중요한 게 나오네. 눈이 확 띄어줘야 돼. 그 다음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시도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도 역시 위임을 합니다. 과태료. 이 네 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원래는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지만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는 관할경찰서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답니다. 뭐냐? 암기법이 돼 있나요? 배치 결정의 배, 임용 승인할 때 임, 지도 감독, 부가 징수죠. 그래서 배임 지도 감독과야. 다시 한번 배임 지도 감독과. 과는 부가할 때 과입니다. 부가할 때 갑니다. 다시 한번 배치에서 배, 임용 승인에서 임, 지도 감독상 필요한 명령할 때 지도 감독. 그 다음에 부과할 때 과태료 부과할 때 과태료 부과할 때 과입니다. 과태료 부과할 때 과. 그래서 과태료 과죠. 배임 지도감독과가 위임한다. 그래서 권한에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죠. 누구한테? 시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을 때는 그 관할 경찰서장한테 위임한답니다. 할 수 있다 아니고 한다로 끝났었고 배치 임용승인, 배임, 지도감독, 과태료. 배임, 지도감독과. 외웠죠? 이런 암기법 따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약간 느낌이 어때? 권한의 위임인데, 약간 권한의, 약간 느낌 그렇잖아. 본인이 해야 될 거를 이렇게 위임 규정 많으면 이거 배임 아니야? 뭐?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임무 아니야? 이거 배임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배임, 지도감독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문제를 우리가 일사천리로 풀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8번, 9번 풀었기 때문에 그거 빼고 합니다. 1번부터 보죠. 49페이지입니다. 법상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법상에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위임하는 이렇게 쓰는 게 원래 맞아요. 법에 하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래 법률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지만 관할 경찰서장에 대해 위임할 수 있는 시도경찰청의 권한이 아닌 것에 있어 배임, 지도감독, 과 이렇게 쳐주면 답이 징계처분이죠. 이 징계처분 요청은 원래 가까운 데에 있는 누가? 관할 경찰서장이 하는 거야. 돌아다니다가 야, 얘 직무 태만하고 있는데 왜 징계처분 안 해?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제 2번입니다.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읽어보죠. 1번.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법조문 맞죠? 그 다음 2번입니다.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다. 특수복장 착용에 대해서는 누가 인정해 주는 거야?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이죠?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이죠. 특수복장.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청원주 수시로 점검해라. 맞고. 4번에 보니까 4번 또 안 보던 건데 읽어볼게요. 청원경찰은 평상시 근무 중에는 모자 쓰고 근무복 입죠.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해야 된다. 밑줄 한번 싹 그어볼게요. 요거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 수험생 몇 가지인지 세볼까? 6가지. 착용 휴대해야 되는 게 평상 근무 중에 6가지야? 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뭐 착용 휴대해야 돼? 정모, 근무복, 단화, 무슨 말이야? 모자 쓰고 옷 입고 신발 신었죠? 네. 거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호루라기, 경찰복 및 포승. 그러면 그 3개만 밑줄 외우시면 돼요. 아니 뭐 모자 쓰고 옷 입고 신발 신는 건 당연하지. 호루라기, 경찰봉, 포승입니다. 밑줄 짝. 이거 어디 나와 있나 볼까요? 이거 어디에 나와 있는 거야 이게? 법에 있겠죠? 시행 규칙에 있을 것 같아요. 시행령 거의 끝나가니까. 누가 빨리 찾나 볼까요, 우리? 6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봤어요? 60페이지에 지금 시행규칙 제9조입니다. 복제라고 되어 있죠? 복제는 어떻게 구분해요? 제복과 장구와 부속물. 그래서 복제 장부죠? 제복, 장구, 부속물.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거 많이 하네. 요거 중요하대죠, 권한의미. 네, 중요했는데 이 뒤로 갈수록 중요한 게 많네. 그러면 시험에서 이런 것도 내냐? 이렇게 할 정도로 세부적으로 내는 게 시행 규칙이 맞습니다. 거기 시행 규칙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어요? 60페이지 보셔야 됩니다. 시행 규칙 제9조입니다. 제9조 복제 보겠습니다. 0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 장구, 부속물의 종류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럼 제복의 종류, 장구의 종류, 부속물의 종류죠? 그 제복에 보니까 뭐가 들어가요? 정무, 기동무인데 기동무의 뜻을 써놨네요. 활동에 편한 모자다. 그 다음에 이제 근무복이 있어요. 뭐 여름에, 겨울에, 하복, 동복. 한여름 옷이라고 또 돼 있네요. 너무 더울 때. 기동복 또 나오죠? 그 기동 모자 있고 기동복도 있죠. 그 다음에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단화. 단화도 제복에 들어가죠. 기동화, 방한화까지 들어갔습니다. 옷이나 신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자, 이거 제복이고. 장구의 종류가 몇 개인지 세볼래요?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포승이죠. 근데 아까 근무 중에는 허리띠란 말 안 나왔고요. 경찰봉, 호루라기, 포승 중에서 뭐 나왔어요? 호루라기하고 경찰봉, 포승. 포승? 네. 경찰봉 나왔죠? 그쵸? 밑줄을 쳐놨나요? 네. 허리띠 빼고죠? 허리띠 빼고. 예. 허리띠 빼고 경찰봉, 호루라기, 포승 나왔죠? 네. 그렇네. 그래서 요거 장구의 종류 4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장구의 종류가 허리띠야. 그 장구에 허리띠에 차고 장구라고 해서 이렇게 악기 있죠. 장구 보통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장구를 잘 치셨다고 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라서 잘 모르는데 허리띠에 차고서는 이렇게 치잖아요. 그래서 장구를 어디에 둘러? 허리띠에 차고 경찰봉의 경, 포승의 포, 호루라기의 호하면 경포가 되죠. 다시 한번 장구를 어디에? 허리띠에 차고 경포로 가자. 경포에 가서 신나게 한번 쳐보는 거죠. 장구를 어디에 차? 아이. 박수 한번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저한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실 텐데, 하여튼 암기를 잘 시키는 강사입니다. 장구를 어디에 차요? 허리띠에 차고, 어디로 가죠?
혹시 경포를 모르진 않죠? 강원도 강릉에 있는 거. 순서 바꿨죠. 허리띠, 경찰봉, 포승, 호루라기입니다. 그래서 장구를 허리띠에 차고 어디 놀러 갔어? 경포에 놀러 가나 봐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부속물에는 나머지 모자 표장, 가슴 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 핀, 단추, 장갑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 2항 건너뛰고 3항 한번 읽어볼게요. 3항이 까만 글씨 되어 있죠. 밑줄 다 거의 있고 한번 읽어볼게요. 청원경찰은 평상 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복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그럼 평상 근무 중에 경포를 꿈꾸는 거죠. 네. 경포 있나? 네. 아, 경포 있네. 정모 있고 근무복, 응? 아, 정모 모자잖아. 정모 쓰고 근무복 입고 단화 신고 경포호죠. 경포호 외웠죠? 맞고 그다음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는 총기를 휴대할 때도 있겠지만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는 그 대신에 뭐야? 분사기를 휴대한다. 그럼 지난 시간에 분사기는 혹시 누구의 뭐에 근거해서 분사기를 휴대할 수 있죠? 총포, 도검,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법이죠? 맞아요. 기억 잘 하시네. 네, 그 다음.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 근무 중에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평상 근무하고 또 다르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평상 근무가 아닌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 근무 중에는 또 바뀌었습니다. 네.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그러니까 훈련 중이니까 좀 빨리 움직여야 되죠. 그때서 기동자가 들어가네요. 기동 모자 쓰고 기동복 입고 기동화 신고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복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 보니까 교육 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 근무 중에는 허리띠와 경찰봉을 예외적으로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허리띠가 평상 근무 중에는 허리띠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평상 근무에 허리띠. 그 경포밖에 없었잖아. 네. 근데 교육 훈련에서는 제외에 나오지. 네. 허리띠와 경찰복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조문을 시험에 잘 내요. 평상 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다음에 경포죠. 그 다음에 총기 대신에 뭐야? 분사기. 교육 훈련이나 특수 근무 중에는 기동 휘장인데 맨 마지막이 잘 내요. 허리띠와 경찰복. 허경이네, 허경. 허리띠와 경찰복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장구의 종류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장구를 어디에 차? 허리띠에 차고 경포로 놀러 가자. 요거 기억하시고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나왔길래 한번 해본 거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49페이지 문제 2번에 49페이지 문제 2번에 4번 지문을 읽다가 말았죠. 청원경찰은 평상 근무 중에는 해봐. 6가지 정모, 근무복, 단화, 경포호를 착용하거나 휴대한다. 근데 아까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교육훈련이나 특수 근무 중에는 뭘 착용하지 않을 수 있어? 허리띠와 경찰복은 착용이나 휴대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걸 시험 잘 내요. 그건 허경이요, 허경. 허경하면 뭐 정치인 중에도 뭐 허경 이렇게 있죠. 허경 뭐 있나? 3번 한번 가볼게요. 법상에 청원 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 이 문제네. 그죠? 시도 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이니까 위임할 수 있는 게 총 4가지죠? 뭐, 배임, 지도감독과죠. 야, 이거 좀 약간 속은 느낌이야. 열심히 외웠는데 위임하죠. 다시 한번, 배임, 지도감독과 안 들어가는 건 3번이다. 문제 4번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도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배임, 지도감독, 과. 몇 번이야? 3번입니다. 5초 만에 푸는 거죠? 좋아, 안 좋아? 좋죠, 이 정도면. 문제 5번입니다. 법상에 분사기, 휴대기, 무기 휴대,
분사기 및 무기 휴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죠. 봅시다. 옳은 거니까 어렵네. 1번부터 읽어볼게요. 관할 경찰서장은 대여한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지금 옳은 거잖아. 네. 청원 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월 1회 점검하는 게 누구야? 관할 경찰서장 아니야? 헷갈려. 2번도 읽어볼게요. 청원경찰은 평상 근무 중에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아까 읽었던 지문이죠. 예. 그러니까 원래 총기 휴대하지만 총기 휴대하지 아니할 때는 분사기 휴대 맞고. 답이 2번이네 그러면. 3번이요. 청원주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 허가를 받아 분사기 소지 허가라고 들어봤죠? 네. 앞에서 분사기 소지 허가라고 돼 있는데 그 근거 법령이 총법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법이잖아. 근거법이 좀 틀린데. 4번이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진료할 수 있다. 뭐 어마어마하게 막 고쳐놨는데 무기 수행이 필요하다고 누가 요청하는 거야? 청원주가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을 하면은 뭐야? 그 무기를 무기를 휴대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체는 시도경찰 청장이고 누가 시켜가지고 관할 경찰서장을 시켜가지고 대여하게 하는 건데 우리 수험생 지금 1번 한번 볼게요. 일단 대여했죠 무기. 분사기 무기 휴대에서 대여했으면 그 무기 관리 사항을 점검하는 주체가 누구야? 모르겠다? 앞으로 가볼게요. 48페이지. 17조. 뭐라 읽어봐.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복무 규율과 근무 상황,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 무기 관리 취급 사항을 누가 매달 1회 이상이야? 관할 경찰 서장이잖아. 네. 맞아? 그럼 지금 뭐가 틀렸어? 지금 17조는 감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수험생. 이건 감독하는 거지? 이게 시험 문제 가면 이게 어렵겠구나. 지금 봐봐요.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에 감독을 하는 것은 관할 경찰서장이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점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점검. 점검자 한번 찾아볼게요. 무기. (46페이지) 가볼게요. 16조의 사망 있죠? 예. 무기를 대여했을 때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 경찰의 무기 관리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이게 지금 시험장 가면은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점검은 수시 점검이야. 근데 누가 하냐? 관할 경찰서장이 하는 건데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의 감독은 매달 1회 이상이니까 섞어놓은 거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수험생 헷갈린 거지. 그러면 지금 매달 월 1회 이상까지는 맞는데 뭘로 고치면 돼? 감독한다 이러면 맞죠. 근데 원래 정확한 명칭은 무기 관리 및 취급 사항이죠. 무기 관리 및 취급 사항인데 뭐 무기 관리 사항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점검은 수시로입니다. 점검은 이제 검사하는 거죠. 감독은 뭐야? 월 1회 이상. 그래서 요 시험 잘 나와. 중요 표시 한번 해볼게요. 문제 5번에 1번 지문을 가지고 시험에 잘 내요. 내는데 지금 그 맞이할 멘트가 점검이잖아. 점검은 뭐야? 수시 점검이야. 수시 점검. 누가? 관할 경찰 서장이 만약에 무기 관리 및 취급 상황, 그러니까 무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무기 관리 상황이나 무기 취급 상황, 요거에 대한 감독은 월 1회 이상이야. 그래서 월 1회 이상은 감독입니다. 어렵지? 어려워요. 그래서 점검과 감독은 다르다. 6번입니다. 6번. 옳은 거 찾는 거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네. 옳은 겁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니야, 문제가? 한번 읽어보자. 1번부터.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임용 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으로 관할 경찰 대통령으로 관할 경찰서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 잠깐만, 이게 사실은 법 10조에 3 한번 가볼게요. 법 10조에 3. 이게 나중에 또 이제 뭐 시비가 걸릴 수 있는데,
30페이지 가볼게요. 왜 이렇게 냈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30페이지 10조 3 돼 있죠. 권한의 위임이라고 돼 있고,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 영인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걸 따온 거예요. 따왔는데 그 위임되는 게 네 가지가 있고, 그게 바로 48페이지죠. 그래서 거기다 써놓을게요. 30페이지 10조의 3 옆에다가 페이지 48페이지 참조라고 써놓으세요. 참조라고 써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 때 그 법률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험생은 위임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위임할 수 있냐라고 냈냐라고 하면 법률을 먼저, 그러니까 상위법을 먼저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낸 거예요. 50페이지 문제 6번인데 그 1번에 보니까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임용 승인, 아까 네 가지가 뭐야? 배임, 지도감독과죠? 그것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한다라고 원래 그 시행령에 되어 있지만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법률을 근거로 그 조문을 따와가지고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맞아, 이 표현은요. 정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문제를 이제 내는 방식인데 법률을 먼저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위임할 수 있는데 그 위임할 수 있는 네 가지가 뭐냐? 배임, 지도감독, 과가 과태료죠. 그 말입니다. 1번이 맞고 2번부터 읽어볼까요?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위임할 수 있는 거죠. 3번. 공기업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등장하는데 일반적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지 않는 청원 경찰은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뭘 따라가요? 민법을 따라가요. 민법. 손해배상은.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죠.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은 국가배상법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공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공기업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기업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요. 그래서 민법에 해당합니다. 공기업이니까 이거 국가기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만 공기업, 그러니까 기업이야 기업이고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4번.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3번상 바꿔놨죠. 이거는 국가배상법을 따라갑니다. 7번에 하겠습니다. 예시 문제인데요. 청원 경찰을 배치한 A은행은 이거 어렵네. 지금 은행 나왔죠? 그 은행에서 근무하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다. 이 경우에 청원 경찰 법령상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초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거야. 결론적으로 우리 뭐야 이거 위임 규정이죠? 그러니까 A은행이 지금 하나의 경찰서장 소재에 있는 거죠. 경찰서에. 서초동에 있네. 하나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임을 지금 누가 주는 거야? 우리가 시도경찰청장이라고 했잖아. 시도가 뭘 얘기하는 거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시도라고 하는 거야. 좀 큰 개념.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뭐에 해당이 돼? 시도경찰청장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경찰청장이 바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인데 이것이 이제 서초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 뭐였어 아까? 배임, 지도감독관과 배임, 지도감독, 과가 없네. 답 몇 번? 4번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5초 거리입니다. 5초. 몇 초? 배임, 지도감독, 과. 8번, 9번 했었고요.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죠? 네. 읽어보죠.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간주 규정입니다. 2번입니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시도 경찰청장은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도 경찰청장은 뭐 경찰서장한테 위임은 가능하겠지만 해당 경비업자한테 위탁을 할 수 있겠네, 그죠? 예. 근데 이런 위탁도 안 되고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원주죠, 청원주. 청원주가 그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지문을 만들었고 3번입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틀려요, 맞아요? 맞죠? 예. 매달 1회 이상 감독이죠. 네. 4번입니다.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지금 4번은 위임한다로 끝났죠. 요거는 이제 요 문제를 낸 출제자가 뭘 보고 낸 거야? 그 시행령을 가지고 낸 겁니다. 시행령. 법령에는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는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또 뭐 법률에는 위임할 수 있다고 법령 시행령에는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맞습니까? 근데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출제자가 뭘 보고 했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위임 규정이죠. 배임 지도감독과에서 지도감독이 들어가죠. 지금 옳지 않은 거 2번이고 문제 1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틀렸으니까 1번 볼게요.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해서 관리 책임자 아까 중요했죠.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아니 이게 통보하는 건데 관리 책임자 지정한 거를 뭐 시도 경찰청장까지 통보하겠어요? 무기 탄약 관리 책임자 지정하고 누구한테? 관할 경찰서장한테 통보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공부 안 한 사람은 넘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시도 경찰청장한테는 보통 보고란 말 쓰거든요. 경찰서장급은 이제 통보인데 그렇게 또 하셔도 되고 1번 틀렸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맞죠? 눈으로 보시고 12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에 보자. 청원주가 무기 및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 경찰청장이 정하는 출납부, 무기 탄약 출납부. 그 다음에 운영카드가 봐.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카드에다 맞고 2번에 보겠습니다. 청원주는 주어가 청원주네요. 무기 탄약 관리를 위해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정확한 멘트죠. 3번은 뭐가 틀렸어? 복층이 아니라 단층이다. 4번은 맞죠. 13번입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매월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해서 복무규율, 근무 상황, 무기관리 취급사항을 감독이야 점검이야? 감독하는 주체는 관할 경찰서장이고 매달 1회 이상이고 무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건 누구다? 경찰서장인데 뭐야? 수시 점검. 조심하십시오. 감독과 점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페이지입니다. 민감정보라고 되어 있죠. 고식별정보 처리인데 이게 민감정보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주민번호야, 주민번호. 그런 건데 이것도 시험에 또 내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두 개 내 주체가 다시 한번 밑줄 쳐볼게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건강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범죄 경력 밑줄 쳐 건강정보, 또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밑줄, 주민등록번호 밑줄, 외국인 등록번호 밑줄, 이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다. 누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입니다. 주체만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거기 보니까 1호에 보니까 뭐 청원경찰 임용 배치할 때 뭘 써? 당연히 건강에 관련해서 뭐 병원에 갔다 가지고 건강 진단서 띄워주죠. 거기에 또 주민번호 있어 없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 다음에 2호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 및 무기 휴대에 관한 사무. 3호 청원주에 대한 지도 감독
이거는 사무. 4호. 1호에서 3호까지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인데 묶어줄게. 1, 2, 3호. 민감정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몇 개 있어. 3개 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내요. 그래서 뭐 건강정보나 범죄 경력 자료 이런 것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임용 배치할 때 인사관리할 때 주민번호 들어가겠죠. 근데 무기 휴대할 때 만약에 정신질환자면 무기 휴대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할 수 있겠죠. 뭐 범죄 경력 자료도 조회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청원주에 대한 지도 감독할 때 지도 감독할 때 거기 관련된 어떤 민감 정보를 또 수행합니다. 그런 거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이나 무기 휴대, 청원주에 대한 지도 감독 이런 것들 민감 정보 처리할 수 있게 법에 되어 있다. 그다음 21점이다. 우리 과태료가 얼마였어? 500만 원 이하죠. 그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음 시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항 중요했습니다. 시도 경찰청장이 과태료 부과권자인데 위반행위 동기나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 즉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 그 500만 원 이하니까 그 금액 상한 500만 원까지인데 그걸 초과할 수는 없다. 다음 페이지. 지난 시간에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라고만 배웠어. 그런데 500만 원 이하인데 구체적으로 써 있는 게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야. 요거까지 하면 이제 오늘 수업은 마칩니다. 힘들죠. 조금만 참으세요. 한 3분이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인데 시험에서 너무 잘 나와요. 이게 어렵게 낼 때 꼭 이런 별표가 나오거든요. 다 500만 원 이하인가요? 금액이? 500만 원 이하죠? 500만 원일 때도 있고 400만 원일 때도 있고 500만 원일 때 있고 300만 원일 때 있고 500만 원일 때 있고 300도 있네요. 보자. 위반 행위를 볼 건데요. 법제 4조 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우리가 과태료 한 번만 더 봐야 돼. 이거 시험이 너무 잘 나와서 막 할 수가 없어. 법률을 찾아볼게요. 법률 34페이지로 갈게요. 34페이지하고 54페이지하고서 연동시켜놔야 돼. 과태료 부과는 언제 하냐? 감독이 최저 배치 승인한다. 기억나시나요? 네. 다시 한번. 감독이 뭐였어요? 감독상 필요한 명령 요거고 배치 승인은 배치 결정하고 미리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죠. 네. 그 다음에 최저 부담 기준의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출제할 때 법률 보고 하는 겁니다.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거죠. 감독이 최저 배치 승인했다. 봐봐. 감독이 최저 배치 승인했다.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러면 다시 54페이지 갑니다. 54페이지. 거기 보니까 배치가 나왔죠. 그러니까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청구서를 배치했는데 이게 또 달라요. 국가 중요 시설 괄호 열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 시설인데 거기다가 청원경찰을 배치한 건 좋은데 시도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했어요. 그때는 쌤이다. 얼마? 맥시멈 500. 그 외에 중요시설에서 배치 결정을 받지 않았을 때는 400입니다. 됐죠? 그 다음 2호를 볼게요. 승인을 받지 않은 거죠. 근데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 강목에 청원경찰이 임명한 경우인데 감옥에 보니까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이야. 임용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청원경찰을 임용을 했는데 아예 임용되면 안 되는 사람을 임용했어. 그러니까 뭘 받지 않은 거야? 청장의 승인,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거지. 꼼수네, 꼼수. 맞아? 임용 결격 사유인데 시도청장의 승인을 받고 임용한다고 돼 있잖아. 근데 미리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야? 이 사람이 아예 임용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괘씸하지? 맥시멈 얼마? 500입니다. 그 밖에 임용 결격사에 해당하지는 않은 사람인데 실수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럼 얼마? 300입니다. 그 다음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죠. 요거는 예외 없이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없이 500입니다. 그 다음 4호입니다.
시도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다음 항목의 명령인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명령인데 총기에 관한 명령이요. 실탄에 관한 명령? 분사기 이거 세죠? 얼마? 500. 그 다음에 총기나 실탄, 분사기 외의 명령은 300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500만 원 이하인데 무조건 500만 원인 게 누구냐? 하나밖에 없어요. 뭐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3호만 500이고 나머지는 이제 구분을 하죠.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여기에 500이고 그 밖의 시설이 400입니다. 나머지 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을 했을 때 결격 사유가 500. 그렇지 않은 사람은 300. 총기, 실탄, 분사기 500. 그 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문제 한 문제만 풀고 다음 시간 할게요. 문제 6번 가볼게요. 6번. 그러면 우리 지금 방금 본 게 별표잖아. 별표 2지. 이런 표를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꼭 나와요. 꼭 나오는데 많이 틀려.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까 뭐였어요? 감독이 최저 배치 승인이죠. 감독이 최저 배치 승인했는데 그게 500만 원 이하인데 구체적으로 500짜리가 있고 500, 400이 있고 500, 300, 500, 300 있지? 그거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6번 한번 가볼게요.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6번입니다. 문제. 과태료 부과 기준이죠. 기억. 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총기 실탄 나왔네? 요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 이행하지 않았다. 얼마? 500이죠. 그 밑에 보니까 시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도 센 거죠. 얼마? 500이죠. 둘 다 500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냈냐? 별표 2에서 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별표 2를 꼭 2번 이상 읽으시고 머릿속에 딱 사진을 찍어 놓고 오세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